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드디어 내일이면 주식시장이 개장을 합니다. 이번에 12월 31일부터 오늘까지 4일간의 휴장을 하다 보니까 제 영상의 댓글을 보니 연휴가 지루하다, 빨리 주식시장이 기다려진다, 이런 의견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주식을 하다 보면 수익이 나던 손실이 나던 항상 아침 9시가 기다려지고 또 한편으로는 시간이 상당히 빨리 간다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고 저도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내일 2021년에 새로운 주식시장이 개장하는 만큼 다들 보유하신 종목들이 처음부터 좋은 흐름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현대차, 그리고 현대차를 비롯한 몇몇 자동차 부품 기업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사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난 여름까지 상당히 좋은 흐름이 나왔었지만 조금은 쉬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차트를 잠깐 볼게요. 자, 현대차의 차트를 보시면 사실 코로나 때문에 10만원 아래까지 크게 하락했던 주가가 7월부터 약 한 달 동안 강한 상승이 나왔고 8월 초에 18만원까지 큰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차트만 보시더라도 8월부터 12월까지 약 5개월 동안 18만원에서 20만원 사이 박스권에 갇혀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아마도 8월 이후에 진입하신 분들이라면 너무 지루하다, 다른 종목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물론 나쁜 선택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저는 2021년에는 현대차가 이런 지루한 구간을 뚫고 도약하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대차하고 유사한 기업인 기아차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기아차의 차트를 보시면 현대차하고는 조금 다르죠. 7월까지는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었지만 그 이후부터는 별다른 박스권도 없이 지속적인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기업만 놓고 봤을 때는 아마도 기아차의 흐름이 좋다고 생각을 하실 거고, 저도 차트 흐름만 보더라도 기아차가 더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기아차는 현대차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조금 더 낮기 때문에 아마도 현대차에 비해서 상승 탄력이 더욱 강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2021년 올해부터는 현대차의 새로운 전기차 모델 아이오닉 시리즈가 출시가 됩니다. 언제 출시가 될지는 정확한 날짜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올 초에 출시될 예정이기 때문에 아마도 1월 달에는 아이오닉과 관련된 여러 재료와 기사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오닉 출시를 전후로 해서 아마도 현대차에 대한 관심이 다시 집중될 수 있고, 그 시점으로 하여금 다시 주가에도 좋은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올 2021년부터는 현대차의 새로운 전기차 모델뿐만 아니라 테슬라의 모델 Y, 그리고 다양한 글로벌 기업들의 전기차 신차들이 쏟아지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듯이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이 세 가지 섹터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필요가 있고, 특히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작년 한 해 동안 지속적인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여름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지루한 움직임을 보여주었고, 지금의 현대차와 마찬가지로 좋은 실적, 좋은 재료가 나오더라도 지루한 움직임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9월부터죠. 조금씩 반응이 나오기 시작했고, 연말에는 무려 삼성전자가 8만원을 넘어서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그런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이런 산업에 속한 종목들, 특히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한번 움직임이 바뀌기 시작하면 5%, 10% 작은 시세를 분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산업에 속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지루한 구간을 유심히 봐야 되고, 그런 구간에 인내할 줄 알아야지 작년에 보여주었던 2차전지, 그리고 반도체, 이런 업종들처럼 강한 상승 탄력이 붙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는 여러분들이 미래차, 전기차 이쪽 키워드에 한번 집중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국내 기업 내에서는 현대차와 기아차를 중심으로 관련 부품 기업들까지 한번 같이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어제 주당 가격이 $700를 넘어섰더라고요. 그래서 연초부터 전기차와 2차전지에 대한 기대감을 높일 수 있는 시작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현대차와 기아차 이 두 종목에 대해서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낙수효과라고 있죠. 삼성전자의 실적이 크게 증가한다면 삼성전자를 고객사로 두고 있는 많은 중소형 업체들, 이런 기업들의 실적도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울러서 2차 벤더, 3차 벤더 모두 다 실적이 좋아질 수 있고, 이런 현상들을 낙수효과라고 하잖아요. 만약에 반대로 표현하자면 줄도산이 될 수 있죠.
대기업이 하나 무너지면 1차 벤더, 2차 벤더, 3차 벤더 다 좋지 못한 흐름이 전가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서 줄도산이 이어질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2021년에는 전기차와 미래차를 중심으로 현대차와 기아차의 실적과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하게 된다면 이렇게 자동차 완성업체를 고객사로 두고 있는 여러 부품업체들 이런 기업들도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자료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공시자료를 가져왔는데 지금 순위가 나와 있죠. 이게 어떤 순위냐면 자동차 부품 기업들 중에 OEM 납품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순위입니다. 최근에 LG전자가 캐나다의 마그나 기업과 합작사를 설립했고 본격적으로 자동차 부품 시장에 뛰어들겠다 이런 선언을 하였습니다. 지금 마그나 기업 같은 경우에도 글로벌 3위에 랭크가 되어 있고 매출액만 보더라도 국내 기업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OEM에 대해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위탁 주문 생산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따로 공장을 보유하고 있진 않지만 어떤 설계 도면을 가지고 기술력이 있는 기업에 의뢰를 하게 되면 그 기업에서 설계 도면을 토대로 어떤 부품들을 생산하는 방식 이런 것들을 OEM 방식이라고 하는데 최근에 자동차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에서 이런 OEM 방식들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삼성전자에서 지금 큰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 비메모리 반도체를 위탁 생산하는 파운드리 사업입니다. 이 파운드리 시장도 OEM 방식과 동일하거든요. 반도체 생산보다는 설계와 판매를 중점으로 하고 있는 많은 팹리스 기업들이 본인들의 설계 도면을 가지고 반도체 생산을 의뢰를 하게 되면 기술력을 갖춘 TSMC와 삼성전자가 주문 생산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제약 바이오 시장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CMO 기업들 SK케미칼과 바이넥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CMO 기업도 OEM 방식과 마찬가지로 자체적인 생산보다는 기술력을 갖춘 기업들에게 외주를 맡겨서 위탁 개발 생산이라는 용어만 다르지 모두 동일한 방식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완성차 기업들의 모멘텀과 실적이 증가됨에 따라서 우리가 부품 기업들도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여기 제가 빨간색으로 줄을 그어놨죠. 현재 글로벌 랭킹 100위 안에 국내 기업이 8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비상장 기업을 제외하게 되면 6개의 기업,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한온시스템, 만도, 그리고 SL, 서현이와 이렇게 6개의 기업이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차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지금 상장되어 있는 6개의 기업 같이 엮어서 관심을 가져봐도 좋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한번 기업들 나름대로 시가총액도 비교를 해보시고 또 외국인들의 비중이라든지 과거와 비교해봤을 때 현재의 주가 위치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 모멘텀 다양한 측면들을 한번 비교해보시면서 관심 있는 기업들을 찾아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순위는 어쨌든 자동차 부품 기업들의 OEM 납품 매출액 순위입니다. 그래서 OEM 납품 매출액을 두고 그 기업들의 규모와 경쟁력을 비교할 수 있는 하나의 지표는 되지 않거든요. 단순히 그 기업의 OEM 납품 매출액만 비교를 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 부분이 속해 있다면 충분히 여기 순위와 상관없이 기업들의 규모 가치는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조금 참조를 해주시면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께서 주식을 투자할 때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빨리 어떤 종목이라도 매수해야 될 것 같고 매수하지 않고 있으면 왠지 손가락이 간지럽고 이런 기분이 생기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런 부분을 이겨낼 줄 알아야 된다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현금을 보유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면 항상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좋은 시점이 왔을 때 그런 좋은 순간들을 놓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죠. 제가 늘 말씀을 드렸지만 21선과 61선을 중심 차선으로 생각하고 이격이 많이 벌어졌을 때는 매수하지 말자 이런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현금 보유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어려움을 가지고 계시다면 이렇게 강한 상승이 나왔던 구간들 이런 구간에서 무턱대고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럼 당연히 주가는 강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되돌림이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반면에 여러분들이 현금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다면 이렇게 주가가 21선하고 이격을 많이 좁혔을 때 그런 구간에 추가 매수라든지 신규 진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주식을 투자할 때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끼지 말자고 당부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컨트롤할 수 있다면 항상 기회를 잘 포착할 수 있고 또 빠르게 수익으로 전환시킬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발전을 위해서
조금은 인내할 수 있는 이런 습관을 한번 길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차트는 코스피 종합주가 지수거든요. 그런데 저는 주식이라는 것은 정말 공평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주식을 오래 했지만 이 오래된 경험이 더 큰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진 않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세계의 많은 경제학자들도 지난 3월달 모든 글로벌 증시가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이때 최저점을 기반으로 연말에 신고가를 갱신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주식이라는 것은 내가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느냐, 주식을 오래 했느냐, 이런 것들이 조금은 도움은 될 수 있지만 절대적인 수익하고는 연결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중시해야 될 부분은 스스로에 대한 판단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투자를 할 때는 여러 의견을 들어보고 여러분들만의 생각을 정리하고 그 생각대로 나아가는 것이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제1원칙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2021년부터는 미래차와 전기차를 중심으로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는 한 해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심으로 국내 기업에는 현대차와 기아차가 될 수 있고 또 관련 부품 기업들까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6개의 관련 부품 기업들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좋겠고요. 항상 이런 부분에 투자를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참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내일부터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에너지 충전할 수 있는 주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